아무튼 우리는 시총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코스닥까지 지금 상승 일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독일을 제키고 독일이 주식을 그렇게 많이 안 하나 봐요. 우리가 주가 총액으로 시총으로 세계 10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1월 28일 기준 우리 증시가 독일을 제치고 시가총액 3조 2,5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10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서 세계 9위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 이후 한국 시총은 약 1조 7천억 달러나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배로 뛴 거예요, 배로. 네. 와. 상승세의 주역은 역시 코스피겠죠. 코스피 7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만. 네, 대박. 올해 들어서도 벌써 23%가 추가로 올랐습니다. 더 한 오를 달인데? 거야? 네. 더 오를 한 달 만에? 거야. 더 오를 거야. 문제는 더 오르고 있다. 문제는 독일은 이미 EU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유로 통합대만 하더라도 짭짤하게 환전을 해갖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산업들이나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가지고. 근데 그 후로 EU 경기가 다 망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옆구리 찔러갖고 돈을 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벌어 먹여야 되는 시동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걔네들 벌어 먹이다가 독일이 그나마 스스로 일으킨 GDP들을 지금 유럽 공동체하고 나눠야 되는 상황이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국방 부담까지 또 안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독일의 제조업은 현재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이라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독일이 과거에 좀 힘을 썼던 거는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싸게 들여다가 유럽에서 가장 값싼 전기를 가지고 제조업을 부흥시킨 걸로 유럽 전역의 물건을 팔아갖고 돈을 번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메리트가 사라진 거예요. 일단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메리트가 사라진 거고, 그렇게 되니까 독일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좀 더 전기료가 싼 다른 어떤 지역으로 흩어져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 제조업의 근간이었던 마스터스들, 그러니까 젊은이 아니라 그 소규모의 중소상공인들이나 제조업자들이 독일보다는 다른 시장을 따라서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데로 신흥공업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라, 독일도 아마 우리한테 역전당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로 놓게 되면 우리하고 세계 제조업 1, 2위를 다투는 국가인데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지금 독일도 몰락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전부 다 한국의 슈퍼사이클이에요. 아까 얘기한 조선부터 뭐 AI부터 모든 게 반도체를 비롯해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가 처음으로 서버린 AI를 통해 갖고 2028년도부터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주가 많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15,000이 문제가 아니에요. 3만도 볼 수 있는 시대로 갑니다. 왜? 경쟁국,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경쟁국이, 제조업 경쟁국이 일본, 중국, 독일인데, 나머지는 다 소비하는 애들이지, 만드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네. 세계적인 생산 강국들 이 랭킹 4에서 지금 1, 2, 3, 4위 중에 우리만 빼고 나머지 1, 3, 4위가 거의 산업이 파탄나게 생긴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주가는 밸류에이션, 그 주당 가치로 따졌을 때 여전히 낮다. 심지어는 독일보다도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6배로 독일의 16.5배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세계 시장과의 격차를 줄여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주가는 싸고 이득은 많이 올리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핵심 구상과 시장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의 증시 상승에 대해서 놀랍지만 뭐 당연한 정상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 3대 국정과제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PER이라고 하는 퍼라고 흔히 불리는데 삼성전자를 놓고 얘기할게요. 삼성전자가 시가 1,000억을 돌파했어요. 1,000억짜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냐? 아니, 1,000조예요. 1,000조를 돌파했어요. 1,000억이래. 1,000조를 돌파했는데 1,000억이면 살 수 있는데. 1,000억이면 내가 살 뻔했어요. 1,000조를 돌파했어. 주가가 지금 4배로 올라가지고. 그럼 겁나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이 12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10밖에 안 되는 거야. 10이 못 되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니,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20조 원인데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120조 원씩 10년이면은 얘 그냥 회사 삼성이 전체인데? 삼성을 그냥 어. 사는 거야. 그러네. 그 돈으로. 에이, 그러면은 그 회사를 너무 싸게 먹으려고 그렇지.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쳤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120조 정도를 낸다고 치면 최소 3,000조 원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로 따져놓고 보면 50이 되기 때문에 2조 5천억, 아니죠. 하여튼 25배 정도는 더 높게 미국에 있던 회사라 그러면 쳐준다는 거예요. 애플이 시가총액 상위를 다투고 있지만 애플보다 삼성이 더 많이 벌어요. 이익률은. 전 세계에서 삼성만큼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회사를 다 합쳐도 30조를 못 벌어요. 근데 삼성은 혼자서 120조를 벌고 있다고. 이런 기업은 지금 퍼가 10에 그칠 게 아니라 최소한 5까지는 가야 돼. 한 5천조 원 이상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원인데 5천조 원이 되려고 그러면 주가가 5배는 올라야 돼. 80만 원은 돼야 그게 제대로 된 가격이라는 거지. 100만 전자 가나요? 그렇지. 아, 그럼 삼성이 80만 원 좀 됐을 그 시기가 오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얼마가 가 있겠냐는 거야. 계산을 해봐도 산술적으로 그냥 나오잖아. 이재명 대통령 계속 종신하셔야겠다. 종신. 이재명 대통령이 플라워 오빠를 살렸네. 그게 플라워 오빠가 지금 6개월 만에 재산도 3배로 늘었지만 재산 3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입이 여기까지 걸린 거예요. 왜?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일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받았고 심지어 일을 내가 못했지. 감옥 가 있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제일 높다고 그러더라. 제가 감옥을 가야 회사가 삼성이 산다 그러더라. 이런 소리 듣다가 윤석열 때 쫓아다니면서 튀김이나 먹고 다니면서 이것만 하다가 6개월 만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플라워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후보 시절에 이재명 당시 대표님한테 인사 90도 한 거 진짜 나 스스로 칭찬해.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오직하면 현대에서 경영진들이 가시면 꼭 90도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이러고 부탁을 하겠냐고. 아무튼 이런 국봉천 상황으로 국가는 가고 있는데 저 김건희 때문에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주가 5천 시대에 앞으로 우리 투명성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주가 조작까지 거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무죄를 때려주는 총국이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을 아예 뭐라고요? 장려하고 있어. 법원이. 미친 자, 조이대 법원 1부에서 너무 진짜. 달달한 맛만 봤기 때문에 2부에 쓰고 매운맛 아, 씨. 힐링타임 갖고 와서 좀 시키고 2부 순서 얘기 꼭 해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인연을 1년 6개월 후에 풀어놓고 길거리 댕기는 꼴을 볼 수가 없잖아. 1년 8개월. 네. 네. 관련해서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